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를 떼는 그런 자동차를 일고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삭제한다. 일론 머스크는 뭘 잘못 먹었나? 왜 지금 전기 자동차를 규제한다고 하는 저런 트럼프와 손잡냐? 보조금도 없앤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 옹호론자가 아니거든요. 테슬라만 살아남으면 돼요. 그래서 이미 지금 테슬라가 자리 잡았는데 여기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면은 테슬라의 경쟁사들도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싹을 자르기 위해서 테슬라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올라오는 경쟁자들만 트럼프가 밟아주면 우린 땡큐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한 번도 정과 우정과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딱 봤을 때 더 이상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 바로 손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트럼스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정권이다. 네. 그런데 한 달 전에 480달러 했던 테슬라 주가 지금 280달러니까요. 참 모를 일입니다. 그죠? 어제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일론 머스크는 누가 선출한 겁니까? 오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제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 경제 프로그램에 또 불러주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아니에요. 너무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이 난사판 시대에 가장 알고 싶은 사람 일론 머스크 거기에 트럼프까지 그들이 살아온 배경 자라온 배경,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네, 이런 것 좀 오늘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이는 일련의 행보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론 머스크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복수의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제를 떠나가지고 네. 그 일론 머스크란 한 인물로 봤을 때 저랑 동갑이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 대 친구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도 그렇고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친환경주의를 표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을 할 때부터 친민주당 인사였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는요. 처음에는 바이든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오바마 지지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X 발사 현장도 이제 오바마를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제 둘러보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처음부터 정치에 약간 그 편향 경도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민주당이었지만. 네. 일단은 보통 기업인들이 다 양쪽 다 베팅하잖아요. 뭐 그 정치 자금을 줄 때 민주당도 얼마, 그렇죠. 네. 뭐 근데 공화당도 얼마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뭐 몰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는 완전 친민주당 인사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던 가운데 2017년도에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의원이었던 이 메카시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약간 보험 차원에서 5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들통이 났다기보다는 이게 알려져요. 여기에 민주당 인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배신자다. 어떻게 너는 공화당 의원에게도 정치 자금을 주냐. 네.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큰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민주당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정치적 발언을 제한하는 민주당이 정말로 언론 자유를 말할 수 있는 집단인가? 이때부터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캘리포니아에 그 테슬라 본사가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죠. 원래 텍사스로 있었죠. 가기 전에.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뭐 기업 규제라든지 높은 법인세 이거로 이제 티격태격을 하다가 그러면 나는 본사와 모든 걸 다 우파의 뭐 어떻게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네. 텍사스로 옮기겠다. 그때부터 완전 민주당과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복수의 화신됩니다.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전기차 후원을 하다가 한 번은 백악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뭐 GM이든지 포드 같이 이제 그 화석 연료를 떼는 회사 관계자들을 초대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일론 머스크를 초대를 안 해요. 왜 초대를 안 했냐면 전미 자동차 노조 대표가 그 자리에 오는 자리였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는 아시다시피 사이 안 좋구나.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워커홀릭 중에 워커홀릭일걸요? 지금도 도지에다가 배드 깔아놓고
자고 일한다고 뭐 사진 나왔잖아요. 그 페이팔을 그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 결혼을 한번 해요. 첫 번째 결혼을 한 다음에 네. 결혼 얘기하시니까 또 필기하시네요. 그 이제 저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네. 너무 바빠가지고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그때 페이팔을 이제 만들었을 때 이제 그 나중에 늦은 날 결혼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신혼여행을 이제 그 첫 번째 부인 저스틴 윌슨이랑 떠났는데 네. 브라질에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요. 신혼여행 갔다가. 신혼여행 갔다가. 네. 그래 6개월 동안 죽다가 살아나요. 그런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한 게 있습니다. 휴가 가면 죽는구나. 그래서 일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부터 휴가를 안 가요. 네. 근데 그래서 노조를 설립하는 걸 극구 반대를 해요. 근데 테슬라 직원들에게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노조를 세우고 워라밸을 하려고 거면 다른 회사로 가라고.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싫어하는 전미 자동차 이 업계 노조 대표가 백악관이 오는데 바이든이 이 자리에 일론 머스크를 초대하면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초대를 안 하면 여기에 큰 상처를 받아요. 아. 바이든도 내 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좀 긴 얘기인데 그로부터는 사람이 이상하게 그런 일에 상처받아요.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일론 네. 머스크가 특히 아버지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남아공에 네, 지금도 지금도 살아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세계는 지금 봤더니 네. 아버지 인터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에롤 머스크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제 동생이었으면 그 에롤 머스크가 진짜 형으로 혼냈을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인간으로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삐뚤어지게 돼요. 아빠 때문에요. 네. 그때부터 이제 뭘 하냐면 그 상처를 받기 전에 그 이른바 그 방어 기제라고 하죠. 셧다운을 해버려요. 공감 능력이 정말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 얘가 뭐가 있냐면 2002년도 그러니까 스페이스 X를 이제 창업을 했을 그 당시에 네. 그 첫 번째 와이프 자녀가 14명이더라고요. 공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와이프 저스틴 윌슨과 사이에서 이제 그 네바다라는 아들을 낳아요. 네. 그러니까 네바다에서 임신했다고 해서 네바다거든요. 라스베가스 갔나 보네요. 네. 근데 그 약간 안타깝게도 이제 그 급성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아이가 영아 때 죽어버려요. 네. 근데 이건 그 첫 번째 부인인 그 저스틴 윌슨의 얘기인데, 아니, 일단은 짐승같이 울었대요. 늑대같이. 첫 아들이 죽었을 때, 와! 운 다음에, 네. 그때부터 뭐 했냐면, 방 걸어 잠그고 오락게임을 했대요. 일론 머스크가. 네. 그러면서 그 왜 그랬냐, 그 이유를 썼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 전에 외부로 들어오는 감정을 셧다운을 해버린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노조 설립을 반대했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바이든이 그 초대를 안 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네, 이후부터는 네. 뭐 하냐면 자기는 무조건 타도 민주당이 된 거예요. 네. 타도 민주당 플러스, 그러니까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는 약간 접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반노조, 반규제.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와 손잡은 게 뭐냐면은 일단 트럼프가 되면은 자기의 궁극적인 목표인 민주당 타도가 될 거니까 네. 밀어준 것도 있고,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둘 다 진짜 싫어하는 것이 이른바 이 성전환을 한 사람들. 아,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딸이 왜 LGBT인데 그렇죠. 그때 딸한테 그걸 미성년자였다던가 그래갖고 그 이제 부모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준 것을 두고두고 회의했다. 뭐 이게 맞나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내 잘못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내 딸이 저렇게 된 것이 내 잘못이고, 이게 무슨. 아, 내가 그때 괜히 동의해줘서.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성전환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갖게 돼요. 근데 거기가 또 트럼프가 또 그 스탠스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더 보수화 또는 인문학적으로도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생기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면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공교롭게도 이 극우 성향을 갖게 된 게 어떤 계기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주민등록증 없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주로 아이디 이제 드라이브 라이센스 갖고. 그러니까 네. 자기 신분증이 없어요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내가 투표하러 갈 때든지 나의 그 내가 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편한 게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이기 네.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데 굳이 내가 신분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한 게 어디냐면 투표할 때요. 그래서 뭐 미국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투표할 때 내가 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이것 네. 때문에 젊은 층들이 투표를 안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복잡하니까. 그럴 네. 바엔 여행 가자. 우리는 이렇게 명부만 확인하면 되는데 미국은 내가 유권자라는 걸 등록한 다음에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는 그 절차를 그 많이 줄이고 있어요. 네. 굳이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내가 저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보고 있냐면 봐라. 여기 지금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많이 건너오고 있는 게 민주당의 음모론자예요. 일론 머스크가. 네. 이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이제 국경에서 넘어오게 한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어차피 명부 확인도 안 하니까 다 부정투표론자거든요. 다 민주당을 찍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영원히 집권하게 만든다라는 약간 뭐라고 할까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이게 또 트럼프랑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접점이 있습니다. 네. 언제 미국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누가요? 남아공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게 1971년생이에요. 그 일론 네, 머스크가. 네, 네. 그 일론 머스크 아버지 이제 일론 머스크, 썬킴 선생님, 저 지금 다 돼지띠예요. 네.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 남아공에 있다가 남아공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좀 자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그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꽂은 게 뭐냐면 엄마가 이제 메이 머스크라고 해서 지금도 70대 후반인데 그 시니어 모델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이에요. 네. 근데 둘이 이제 연애를 할 때 그 지금도 엄마랑 찍은 사진 이제 본 적 있네요. 네, 지금도 네. 70대 넘으셨는데 지금 시니어 모델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아버지 그 에롤 머스크랑 엄마 메이 머스크가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렇게 바람을 폈어요. 이 아빠가요. 네. 그럼 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네. 그래 어찌어찌해서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남편을.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프랑스로 갔는데 프랑스로 가서 신혼 첫날 밤에 뭐 했냐면 남편이 에롤 머스크가 플레이보이지를 잔뜩 사와가지고 방에 문을 걸어놓고 그걸 본 거예요. 그 남아공에서는 플레이보이가 불법이었거든요. 정말로요? 그런데 네. 프랑스에 갔더니 예히 하고 보기 시작하고. 네. 그때 결심을 했대요. 엄마인 메이 머스크가 얘랑 이혼해야 되겠다. 결혼했는데 바로. 근데 웬걸 그 니스를 여행을 할 때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게 일론 일론이에요? 머스크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결혼을 해요. 네. 그래서 니스에서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의 원래 이름도 니스 머스크라고 알렸어요. 영어식 발음하면 나이스 머스크. 네. 네. 근데 이 나이스 가족들은 주로 아이가 태어난 곳에서 이름을 짓는군요. 네. 나이스는 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공상과학 매니아였는데 공상과학 소설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이제 일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됐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가 쓴 그 전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전기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한테 한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진짜 그 상처를 받은 게 뭐냐면 엄마가 아빠랑 술을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엄마가 그 매력적이다 보니까 다른 남자가 부인한테 추파를 던진 거예요. 휘휘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러면 남자라면 그 추파를 던진 그 놈한테 가서 너 우리 와이프한테 뭔 짓이냐 그렇죠. 이래야 네. 되잖아요. 네. 부인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네가 먼저 윙크했지 이런 식으로. 아버지 좀 이상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좀. 그럼 손찌검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네.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친정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잡으러 갔어요 남편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친정 아버지가
그 자기 사위한테 이런 말 했다고. 너 당신 한 번만 내 딸의 손찌검하면은 네. 다시 못 볼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손찌검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언어 폭력이 어마무시했대요. 이런 그걸 보고 자란 일론 머스크는 상처를 받았겠죠. 이거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나는 책이나 읽자. 그러면서 외부 세계와 셧다운하는 그런 방어 기제를 키웠대요. 근데 너무 이걸 하다 보니까 얘가 말을 안 하고 책만 보고 그러니까 네. 아빠가 아무리 봐도 지금 일론 머스크 얘가 어렸을 때 청각 장애가 온 것 같다 해가지고 이비인후과에 끌고 가서 강제로 수술까지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긴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냉혈한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일밖에 모르고 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 보이네요. 네. 이래가지고 엄마가 결국엔 못 살겠다 해서 이혼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남 일녀거든요. 자기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엄마가 다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있다가 엄마 미안한데만 난 아빠한테가 살겠다 해서 아직까지 남아공 스토리예요. 갔어요.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 했냐면 왜 그 가정폭력 아버지한테 돌아갔냐. 네. 아버지가 외로워 보였대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런 면도 있군요. 네. 그렇게 아버지와 살고 있는데 남동생도 그 킴벌 머스크라고 있거든요. 또 아버지한테로 와요. 너는 왜 엄마 버리고 아버지한테 갔다? 그러니까 우리 형이 불쌍했대요. 아빠 밑에서 크고 있는 게. 그래서 형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네. 눈 딱 감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도 자기들도 생각했겠지. 여기서 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내가 벗어날 방법은 이 나라를 뜨는 것밖에 없다 해서 엄마가 그 메이 머스크가 이중 국적자거든요. 남아공이랑 캐나다. 그래서 일단 캐나다로 튀자. 아버지에게 벗어나자 해서 무작정 맨손으로 그러니까 1989년 그러니까 고3 때 우리요. 네, 네, 네. 고3 네. 네. 무작- 쏙 들어옵니다. 쏙 네. 들어오죠. 무작정 캐나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일론 머스크는 고생했대요. 어떤 것까지 했냐면은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하고 그러면 망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망한 다음에 내가 살 수 있을까 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 유명한 1달러 테스트를 합니다. 하루에 1달러 지금 한 일로면 한 1,400원 정도 되죠. 이걸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스터리세이라는 네, 마트가 네. 가지고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 썩기 직전 오렌지를 잔뜩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1달러로 버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하는 말이 뭐냐면 나쁘지 않은 걸, not bad 하면서 나중에 내가 사업하다가 망하더라도 한 달에 30달러만 있으면 버틸 수 있겠네. 이 정도로 고생을 했다고 하죠. 머리는 왜? 뭔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싶은데 어머니랑 끝까지 같이 가는 건 그런 배경이 있네. 그렇죠. 어머니가 힘들 때 어머니가 피해자고 네. 어머니랑 함께 그 힘든 생활을 같이 했으니까. 어머니가 그 이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안 받고 네. 그 이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3교대를 알바를 떴다고 합니다. 밤새. 그러니까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자녀를 14명이나 낳고 뭐 자녀를 이렇게 감싸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못 받았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네. 가정만큼은 지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LGBT 그 딸 원래는 아들이었던 아들이었죠. 네. 거죠. 지금은 딸. 지금 딸이죠. 그 의절했다면서요. 의절했죠. 그러니까 자책감도 컸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러니까 같은 남자로서 정말 그 일론 머스크를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그 남자가 우리 진행자님도 아시겠지만 제일 치사하고 못난 남자일 때가 문제가 앞에 터졌을 때 해결 안 하고 동굴로 숨어버리는 게 있어요. 특히 뭐 여자친구랑 뭐 와이프랑 싸우고 난 다음에 전화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연락 끊고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그 자기 지금 현재는 딸과의 네. 관계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그냥 의절해버리고 난 모르겠다.
그 뒤에 이제 20살 때 캐나다에서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는 거예요? 똑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퀸스 대학교에 이제 들어갔고 네, 네.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사업 수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장학금을 받고 이제 지냈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없는 돈에 알바를 하면서 번 돈 가지고 큰 집을 하나 렌트를 합니다. 자기가 살려고 한 게 아니라 큰 집을 렌트해가지고 그걸 10조각을 내요. 그걸 다시 전세를 줘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계약을 한 게 뭐냐면 주말만큼은 내가 이거를 내 뜻대로 쓰겠다 해서 주말엔 또 파티 장소로 또 대여를 해줘요. 그래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학비를 이제 충당하면서 퀸스 대학교를 다녔는데 자기 일론 머스크의 그 자서전에 말에 따르면 퀸스 대학교는 좋은 학교예요. 캐나다에서요. 네. 자기의 꿈을 담기에는 그릇이 큰 학교가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이제 컨택을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펜, 네, 유니버시티 어휴. 아이비리그죠. 네. 유니버시티 들어보니까 트럼프랑 동문이네요. 그러네요. 유펜이요. 네. 안철수 선생님과도 동문이네요. 네. 아 이런 식으로 또 네. 그래서 이제 유펜에서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 거기 캐나다 대학교에서 2년 마쳤으니까 3학년으로 편입을 해라. 라는 그 통보를 받고 이제 유펜에 입학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물리학 전공을 하는데요. 이 양반이 그 경영자로서 타고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했냐면 내가 물리학만 공부하면은 정말 물리학자로서, 물리학 엔지니어로서 그냥 월급쟁이로 끝났는데 내가 월급쟁이로 이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경영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블 메이저, 복수 전공을 합니다. 물리학이랑 그 경영학을요. 네. 그리고 이제 유펜을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한 다음에 공부는 잘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원으로 들어가는 게 1994년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94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네. 네. 근데 그때가 1994년도가 한참 이제 이른바 닷컴 붐이 이제 불었잖아요. 네. 어쨌든 이 지식 탐구에 대한 능력과 의지가 분명했네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한참 그때 이제 IT 붐이 일기 시작했던 94년, 95년 이때 내가 공부를 계속할 것인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내가 대학원으로 안 그러면 이 IT 붐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 네.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이 동네에서 맛있는 피자집 가장 가까운 피자집이 어딘가를 알기 위해서는 옐로우북이라고 해서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네. 펼쳐봤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거요. 그 주소를 이렇게 쭉 본 다음에 제일 가까운 주소가 여기구나. 전화를 한다든지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는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를 굳이 왜 우리가 전화번호부를 봐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티맵이나 네. 이런 거를 그때 이제 만든 거예요. 클릭 몇 번이면 이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피자 가게를 알려주는 IT 서비스를 회사를 만들자. 95년. 95년도에요. 네. 저는 그때 뭐 했나 몰라요. 막 도스 벗어나고 있을 때 막 이럴 때인데. 네? 윈도우 겨우 좀 활성화되고 이럴 때 아니에요? 윈도우가 활성되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94년, 95년은 윈도우가 아니라 저는 이 레포트 쓸 때 네. 그 도스로 썼어요. 그러니까 도스 막 벗어나는 딱 그 시점입니다. 딱 그 시점이에요. 90년대 초반이 dir 슬래시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dir 슬래시. 자, 이거 알면 안 됩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네. 71년생 이상분 올해부터 대장암 검사 대상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티맵 같은 그런 위치 안내, 위치 서비스 이런 거 생각했다. 그 동생이 이제 킴벌 네. 머스크랑 둘이서 창고 하나 빌린 다음에 참 모든 그 IT 건물들은 창고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뭘 만드냐면 우리는 그 창고하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는 저도 뭐 빅테크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60평 집밖에 없어가지고 못. 네. 그래야 동생이랑 이걸 서비스화를 시켜요. 집2라는 회사인데 네. 집이 그 ZIP라고 해서 Zone Improvement Plan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우편 번호거든요. 네. 집이 원래는 우편 번호인데 그게 이제 축약해서 집이 됐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우편 번호가 몇 번이냐 할 때 집 넘버가 얼마냐 이렇게 네, 물어보는 같이 집2 간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은 당신이 찾는 집 우편 번호를 2 가게 만들어준다. 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컴팩에 팔아버리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27살, 저희가 27살 때 이게 우리 돈으로 200억에 팔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내가 만약 그 입장에서 내가 젊은 나이 27살에 이제 200억의 현찰이 들어왔다. 그럼 이거 어떡할 건가? 우리 진행자님은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그 집투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 그 언론사 시험 본다고 그러고 독서실에 있었으니 참 인생이 내 참 인생 참네. 네. 아유, 네. IMF만 없었어도 진짜. 그렇게 해서 일단 기반을 분명하게 잡았군요. 그렇죠. 그걸 터뜨리면서 네. 일론 머스크가 오늘날의 일론 머스크가 된 게 뭐냐면 저 같으면 200억 가지고 전 남태평양 어느 나라로 이민 가버릴 건데 네. 다시 투자를 합니다. 제 투자를요. 네. 뭘 생각했냐면 자기가 그 캐나다에서 알바를 뛸 때 이제 은행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은행에서 알바를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아니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굳이 내가 왜 은행에 오고 이걸 다 쓰고 인출을 받고 이걸 해야 되냐. 네. 밖에 ATM 기계도 있는데 왜 ATM 기계 돈 뽑으려면 은행까지 직접 걸어와야 되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다. 이메일 계정만 했으면 앉은 자리에서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바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대박이 날 것 같다. 네. 라고 하면서 인터넷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X의 신화인 X.com 이란 걸 만들어냅니다. 그 인터넷 뱅킹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터넷 뱅킹이라는 걸 그 당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었다고 해요. 피터 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이팔이라는 걸 만든 네. 공동 창업자인데 컨피니티라는 회사가 동시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X.com, 그다음에 피터 틸의 컨피니티. 네. 근데 공교롭게도 두 회사가 같은 건물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끼리 경쟁을 하면 재살 깎아먹기가 된다. 네. 그럴 바에는 우리 합치는 것이 어떨까? 해가지고 둘이 손을 잡고 만든 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팔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신화는 시작이 되는 거죠. 테슬라는 어떻게 가게 되는 거예요? 전기차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거 먼저입니까? 스페이스X 먼저입니까? 스페이스X가 2002년도니까 스페이스X가 먼저죠. 그 이야기 먼저 들을까요? 네. 그 일론 머스크는 어렸을 때부터 어딘지 떠나자였어요. 그래서 가장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 책이 그 은하수 여행을 위한 히치하이커의 안내서 있잖아요. 네. 이거를 굉장히 제목만 들어봤습니다. 네. 아유 그냥 그러니까 어디든지 떠나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게 뭐냐면 에이 설마 그게 가능하겠어? 라는 걸 다 가능화 시켰잖아요. reusable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로켓 추진체 왔다 갔다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다시피 이거를 여러 개의 판금을 하나 붙이는 게 이렇게 다닥다닥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로 찍어가지고 덮어 씌워버리는 거.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X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행성이라는 거는 지구란 행성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핵전쟁이 과연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북핵 위기도 그렇고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도 그렇고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생각보다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네. 사실 잘 몰라서요. 네.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화성 17호 ICBM을 하나 쏴요. 그러면 이게 그 평양 근처에서 화성 17호가 이제 ICBM이 발사돼 가지고 네.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을 타격할 때까지 딱 24분이 걸려요. 그 알래스카에서 관제하죠.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그 요격이 된다고 이제 말들을 하시는데 위에 있는 위성이 이 화성 17호 같은 ICBM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1분 30초가 2분밖에 안 됩니다. 네. 올라올 때 그 불기둥 있잖아요. 이 불기둥을 보고 즉 불기둥의 길이와 화력을 보고 ICBM이라는구나 이걸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1단계, 2단계 그 추진체가 떨어진 다음에 탄두가 우주에서부터 이제 프리 폴링 쫙 움직이는 이 시점 있죠. 이때는 관측이 안 돼, 미국도 지금요. 그래요. 네. 시커먼 우주 공간에서 불 뿜는 게 아니라 그냥 쇳덩어리 하나가 날아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거의 관측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 24분이라는 여러분 24 minutes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펜타곤과 뭐 백악관 관계자의 증언을 다 모아가지고 북한이 화성 17호를 발사했을 경우에 어떻게 미국이 망하는지 그거를 시간대 초별로 쭉 쓴 책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와 어제 신문에 나왔던 그 비서가 됐다. 이게 느껴지는 게 일단 미국이 우왕좌왕합니다. 백악관에서 지금 북한에서 화성 17호가 날아오고 있는데 우주 공간에서 잃어버렸대요. 요격이 안 돼요. 그럼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이 평양으로 이건 요격이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북한을 때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결정할 시간이 딱 6분밖에 안 돼요. 6분 내에 결정을. 그 정도 되겠네요. 네. 근데 그 책에서는 뭐라고 그 사이에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치고 있으면 또 네? 한 2분 날아가고 또 아이고 골프. 벙커에 나이스 있으면 샷! 벙커에 있으면 한 30초 또 날아가고. 날아가고. 네. 잠깐만 네. 나 화장실에서 나 지금 일 좀. 네. 여기서 미국 대통령이 거기선 최고로 이제 보수적으로 그랬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서 날아오는 게 ICBM이 맞냐? 미 합참의장이 모른대요. 그리고 만약 ICBM이 맞다고 하면은 안에 핵탄두가 앞에 있냐?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떨어져 봐야 알 수 있다. 그러겠죠. 그 안에 어떤 탄두를 담고 있나는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데 ICBM 날라온다면 탄두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탄두도 없이 날라오는데 어차피 ICBM 날라오면 상대방 적국에서는 당연히 대응해서 핵을 쏠 텐데 그게 이제 알맹이 없는 ICBM을 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여기서 지금 반격을 하면은 적어도 몇억 명 북한 포함해가지고 사상자가 발생을 하는데 합참의장은 난 모른다. I do not know. 떨어지기 전에는. 여기서 우왕좌왕 하다가 이 골든 타임을 놓친다고 그 책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떨어지기, 프리 폴링을 할 때는 그 워싱턴 DC로 이건 도망가야 돼요.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네. 일론 머스크는 이건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핵전쟁이 발발하면은 지구는 멸망한다. 그럼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플랜 B는 뭐냐? 저희는 이러지만 화성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화성 개발을 한 거예요. 실제로 핵전쟁에 의해서 이제 인류가 공멸했을 경우에 우리의 또 다른 거주지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화성 개발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페이스X를 그때 만들었는데 2002년도에 그 얘기를 했으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다 공룡처럼 멸망하고 우리가 새로운 그 거주지를 화성을 만든다고 하면 비웃었을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가죠. 대단한 사업가죠. 뭐 시총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는 참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트럼프 행정부에 붙어서 규제 산업이니까 이런저런 아무래도 혜택을 보겠지.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있으니까 붙은 거야. 이런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지만 사실 몽상가 측면도 있잖아요. 스페이스X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그 몽상이다 망상이다 하는 거를 현실화시키고 있는 게 참 괜히 일론 머스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누굴 만나도 그 사람 어떤데? 이 뭐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그 뭐 사업 성과는 물론이거니와 그 몽상가로서의 그런 부분은 참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로 dreams come true가 네. 정말 dreams가 come true하게 만드는 인물인 건 확실하죠. 그래서 미운 짓만 하다가 그 뭐예요? 저기 스페이스X 뭐 들어와서 이렇게 딱 그 착륙할 때 재활용하기 위해서 딱 잡아채는 미 대선 전에 있었잖아요. 작년 10월에. 그럼요. 예. 그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이게 딱 잡아채는 장면을 보니까 그럼 우와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네. 야, 이게 진짜 저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컨트롤 룸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 진짜로 밖으로 튀어나가서 다시 내려오는 거를 이제 밖에 이제 뻥 뚫린 공간에서 보면서 떨어지는 순간 우와 하면서 껴안는데 저게 진짜 희열이 아닐까. 우리가 살면서 저런 희열을 언제 느껴보나. 대선 당선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머스크 막 이렇게 축해 세우면서 그 이야기 또 하거든요. 그렇죠. 너희들 그 장면 봤냐. 그러니까 정치적 동반자라기보다는 정말 올인했다라는 거 느낀 게 뭐냐면
보통 유세 현장에서 이제 기업인 자체가 정말로 바로 지지하는 그 후보를 펴서 지지 연설하는 것도 드물지만, 왜냐하면 이 배팅을 잘못하는 거에 따라서 회사가 망하거든요. 거기서 춤을 춰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게 그게 맞나 싶을 정도지만 트럼프는 의외로 QAnon이라는 음모론자들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거든요. QAnon과 그러니까 그 양반은 딥스테이트를 믿어요. 네. 말 그대로 지금 미국은 오바마와 클린턴을 비롯한 민주당의 이런 그 권력자들이 샤도우 정부라고 해서 그림자 정부 뒤에서 미국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것을 깨부수는 구세주가 트럼프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네. 아니었다가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사업 망하는 거 보고 일론 머스크도 딥스테이트를 믿는 음모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약간 결이 안 맞는 것이 뭐냐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를 떼는 그런 자동차를 선호한다는 네. 밀고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그게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삭제한다. 그럼 일론 머스크는 뭘 잘못 먹었나? 왜 지금 전기 자동차를 규제한다고 하는 저런 트럼프와 손 잡냐? 보조금도 없앤다는데. 보조금도 없앤다고 네.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 옹호론자가 아니거든요. 테슬라만 살아남으면 돼요. 그래서 이미 지금 테슬라가 자리 잡았는데 여기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면은 테슬라의 경쟁사들도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싹을 자르기 위해서 테슬라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이미 컸으니까 올라오는 경쟁자들만 트럼프가 밟아주면 우린 땡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죠, 솔직히요. 네. 말 나온 김에 그럼 트럼프 대통령과 이 머스크와의 이 콜라보는 뭐 그 접점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일단 물론 이제 민주당이 미웠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작용 반작용은 있었겠지만. 트럼프가 굉장히 질투가 많고 부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건 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특히 성공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성공한 사람 좋아해요. 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재벌이라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는 3발의 피해요. 한 70배 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네. 부러워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알게 모르게 아니라 진짜 관종이거든요. 머스크도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도 지지 않죠. 그 트럼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물론요. 네. 이걸 제가 느낀 게 언제냐면은 그 2016년도 그 첫 번째 임기 때 공화당 후보 그 TV 토론회 장면에서 트럼프 생방송 중에 그 당시 이제 팍스 뉴스 여자 진행자가 생방송 중에 트럼프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여자 비하하고 여자 보고 개 돼지라고 했죠? 맞죠? 전 유권자가 다 보고 있어요. 생방송 중에. 네. 우리 진행자님께서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허를 찔른 거예요. 당신 여자 보고 개 돼지 멍청하다고 빈보라고 했죠? 어떻게 하죠? 여기서 난 안 했다고 하면은 거짓말쟁이가 돼요. 했다 그러면 난 여성 비하주의론자가 돼버리고. 저도 그때 그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 야,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어떻게 얘기했냐면, 했다. 로지 오다넬 한 명에게. 로지 오다넬이라고 해서 미국의 여자 코미디언이거든요. 트럼프를 진짜 싫어요. 걔한테만 했다고 전체 여성 비공개 아니다. 뭐 이렇게 오해하는 거 있냐. 그걸 딱 본 순간 이 사람 대통령 되는구나. 미국 대통령. 당시 미국의 수많은 정치평론가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가 아니다. 이 사람 대통령이 된다. 그때 그 TV 연설 때 그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근데 관종이 왜 그러냐면 방금 그 일론 머스크도 관종이라고 하셨는데 대중이 뭘 원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 트럼프가. 어프렌티스라고 해서 그 견습생 프로그램 있어서 You are fired 이거요.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 검색해 보시면 어프렌티스 그 쇼트가 돌고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지상파 방송에서 저렇게 막말을 해도 돼? 할 정도로 엄청난 막말을 해 트럼프가 거기 그 들어오는 견습생들 보고 이런 너 삐 쓰레기야 말 때려쳐 네 엄마 널 낳고도 미역국 뭐 이런 식으로 저 얘기를 해도 돼?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 폐지될 줄 알았거든요. 웬걸 시청률 폭발을 해버려요. 그때 트럼프가 뭘 깨달았냐면 대중이 나를
대중이 원하는 부분이 뭔지, 내가 막말을 해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를 원하는 수많은 샤이 시청자들이 더 많다라고 하면서 네. 내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말,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파악을 했고, 그것이 정치인 트럼프의 그 여정까지 이어져요. 그거가 이제 일론 머스크와 또 같은 접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중들이 원하고 환호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건 아닐 겁니다. 그죠? 이 두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도덕적으로 매우 낮다. 흔히 말하는 윤리지능이 낮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론 머스크, 오늘 주제가 일론 머스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승자가 정의를 판단한다. 이겨야 된다. 네.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트럼프랑 또 결이 비슷하고. 똑같아요. 네. 트럼프가 두 번째 부인과 결혼을 했을 때 스키장에서 자기 또 다른 애인을 같이 데려와요. 이건 참 그래서 들켜요. 바람 피는 게 들키죠. 지금 현재 부인이랑 여자친구랑 같이 스키장에 왔는데 네. 안 들키겠습니까? 들키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지금 현재 부인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되잖아요. 미안하던데 자신 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 부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같은 남자라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미안하지만 내 아들을 낳은 여자와는 성관계를 못하겠다. 당신이 여자로 안 보인다. 그거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의 윤리관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폭스뉴스 여자 앵커 이야기하셨지만 그 유명한 대담이 있었잖아요. 그저 폭스뉴스 여자 진행자가 사실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 폭스뉴스 굉장히 믿고 있었는데 대선 전에 좀 일기 행정부 때 굉장히 밀어붙이니까 그 다음 날인가 그 며칠 있다가 CNN 나가가지고 그 아나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아나운서 눈에도 그때 막 피가 나고 있고. 그렇죠. 피 얘기. 네, 몸에 다른 곳도 피가 나고 있을 거야. 참. 그 한마디만 봐도 사실 인지가- 윤리적으로는 어디 면장도 못할 사람인데 뭐 시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스키장도 그렇고 또 머스크도 그렇고 보면 리스크에 대해서 약간 리스크를 두려워한다기보다 뭐 이만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 일단 리스크와 승부하죠. 네, 그럼 뭐 버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리스크 신봉자라 할까? 뭔가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그것을 좋다고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두 사람 특징 리스크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언제 느꼈냐면, 그 테슬라에서 그 직원들을 해고할 때, 네. 아니 적어도 회사에 와가지고 짐 싸서 나갈 시간과 여유를 주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회사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되는데, 띡 문자로 해고 통보하고 회사로 들어올 때 쓰는 그 보안 코드까지 다 바꿔버린 다음에 그 와서 알았대요. 너 출근을 했어 오늘요. 출근해가지고 떴 눌러야 되는데, 맞아. 안 보안 코드 바꿔버려요. 보안 코드 맞아요, 바꿔버려. 맞아요. 아까 해고시키는 것도 미안해 해야 되는데, 아예 너 한번 진짜 상처받아봐라. 딱 갔는데 보안 코드가 바뀌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그랬다는 거는 정말 공감 능력이 제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거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간 제약이 있어가지고 다 네. 말씀 못 드렸는데, 특히 아버지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상처받은 게 이해는 돼요. 그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네, 네. 근데 그것이 수많은 이런 그 직원들을 거느리는 회사의 뭐 대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솔직히요. 어쨌든 두 사람의 궁합은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술자리에서 내년 11월 전에 헤어져. 지금까지 안 헤어진 사람이 없었어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콜라보가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오래 갈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 트럼프가 이제 또 다른 재선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재선했을 때 8년 가운데 두 번째 임기에 2년까지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보통은요. 네. 파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년 후에 이제 중간 선거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전화 안 받고 왜 안 받고 저什么 누구냐 트럼프입니다. 전화 받지 말라고 버티는 게 뭐냐면 50일째 안 받고 있어요. 네. 2년만 버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1기 때 그 시진핑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퍼주기 위해서 굴욕적인 협상한 거를 알고 있는데 2기 다 알고 있어요. 저 대통령 2년짜리다. 길게 버티자. 어차피 갑을 관계가 그때 같지가 않다. 그래서 아마 시진핑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계 파워맨들이 비웃고 있을 거예요. 시진핑 실질적으로 종신 집권이죠. 푸틴, 그다음에 빈살만 거의 죽을 때까지 종신 집권인데 이 대통령은 기껏 해봤자 2년밖에 안 된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네. 거래 기술이란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그 약간 뭐랄까 시장 통해서 자릿세를 받는 건달 같이 가가지고 자릿세 1,000만 원 내놔. 아이 저기요 우리가 1,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1,000만 원 내놔. 1,000만 원이 없어요. 그러면 100만 원만 줘. 그러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돼요. 네. 900만 원 아꼈다고. 처음부터 가서 100만 원 내놔 그러면 안 주는데 블러핑이에요. 블러핑이에요. 네. 근데 그게 통해요. 통하죠. 네. 아니,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통해요. 네. 아니 그게 이제 보통 그 이제 약간 그 뻥튀기. 네. 자 이거가 원래는 100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해서 10만 원에 드립니다. 하면 산다니까요. 이거. 아니, 말하라고 리조트 살 때 하인즈한테 그렇게 등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의 전형적인 그 거래 기술인데 시진핑과 다른 지도자들이 1기 때의 블러핑을 당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버티자.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멕시코와 또 그 관세 협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멕시코 정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중국산 제품에 좀 관세 좀 부과해 달라고. 네, 네, 네. 이 말은 그만큼 초조하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매우 특이한 요구예요. 네. 그걸 왜 멕시코 정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관세 내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중국이 뜻대로 안 돼. 너라도 좀 중국 애들 관세 나도 매겼지만 너도 매겨줘. 쟤들이 통 전화를 안 받네 이런 거잖아요.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땐 엉출 탓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는 유예했잖아요. 네, 네.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요. 네. 그러니까 북미 멕시코랑 미국과 캐나다의 그 자동차 그 산업 구조를 보면은 그 알루미늄 생산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 전기를 어디서 가져오냐? 캐나다에 있는 수력 발전을 통해서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네. 캐나다에서 알루미늄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노동력이 싼 멕시코로 이 제품을 보내가지고 거기 자동차 부품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미국에 납품하는 구조거든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매겨버리죠. 연쇄 도미노 형상이 일어나서 미국 자동차 산업도 붕괴가 돼버리거든요. 그걸 알죠 트럼프도. 그래서 블러핑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미국 자동차 산업도 타격이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유예. 이걸 아마 다 파악하고 있을걸요. 저도 파악을 했으면. 네.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만들고 싶고자 하는 미국을 마가가 있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런 핵심 의제가 있지만 선생님 보시는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만들고자 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보면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보면 효율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회사 같은 거 아주 수익성 높은 미국 주식회사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대중들이 보면 나쁘지 않아. 나만 잘 살게 해줘. 나 좀 먹고 살게 일자리 더 만들어줘.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 말고 대중들도 그래서 반기고 있는 게 아닌가. 경제적 차원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면서 네. 고립주의로 돌아가냐 말들을 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 자체가 고립주의로 건국이 됐어요. 왜냐하면 청교도들도 그렇고 네. 유럽에 학을 떼고 건너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럽 대륙 이래 I do not care. 처음부터 고립주의였는데 미국이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경찰 노릇을 한 것은 2차 대전 이후밖에 없어요. 그때도 안 나갈까 하다가 그냥 진주만 얻어 터지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다 고립주의 하다가 결국에 막판에 끼어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원래 미국의 건국 이념인 고립주의로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피와 구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뭐 젤렌스키를 떠나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어쨌거나 전쟁 피해 국가거든요. 네. 근데 전쟁 피해 국가에게 지금 돈 들어간 거 내놓으라고 한 거거든요. 더 지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네. 그러니까 울고 있는 그러니까 교통사고 피해자한테 가해자는 저기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한테 내가 와 앰뷸런스 불러줬으니까 사례가 누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덴마크령 뭐 그린란드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우방과 동맹 개념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네.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고립주의로 가면 우방과 동맹주의는 이미 희석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젤렌스키 이번에 쫓아내는 거 보니까 약간 약탈주의의 향기가 냄새가 난다. 심지어 고립주의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뭐 이런 말까지 하면 약간 또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제국주의의 그런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국주의와 우리 동맹 아닌 건 다 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되면 다 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관세를 떠나가지고 네. 뭐 4배 관세 얘기를 어제 나온 것 같은데 관세를 떠나가지고 앞으로의 뭐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여기도 많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둘 사이가 틀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론 머스크는 한 번도 정과 우정과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딱 봤을 때 더 이상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 바로 손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동상이몽. 근데 헤어지면 둘 다 굉장히 피해가 클 건데 이게 보통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이라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국방부 장관 매티스 아까 저 해고 이야기하셨지만 매티스 같은 사람들 해고할 때 트위터에 남겼거든요. 너 해고야. 자, 국방부 장관 해고할 때 트위터에 남긴 사람이에요. 네. 아, 진짜? 그런데 네. 지금 이 두 사람의 이거는 보통은 아니잖아요. 이 두 그러니까 사람이 헤어지면 둘 다 그렇죠. 굉장히 상처가 클 텐데. 특히 테슬라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참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죠. 최소한 임기 동안은. 지금도 테슬라 상표 가리고 다니잖아요, 지금요. 네. 그 밑에 스티커가 나옵니다. 머스크 미치기 전에 산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요. 테슬라 오너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를 솔직히 산 사람들은 친환경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인 그 머스크가 어쨌든 간에 약간 사람은 그렇지만 그런 거 믿고 샀는데 완전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글쎄요, 전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속 지금 두 사람이 콜라보가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겸해서 저희는 그래도 경제 프로니까 우리 이제 4월 2일쯤 되면은 보편관세 이제 상호관세라고 이름이 바뀌었더군요. 뭐 한 25% 정도 반도체하고 자동차 같은 거 고지서 날아오기 시작해서 우리도 이제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성장 배경과 캐릭터 이런 스타일들을 봤을 때 우리는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네. 그 이시바 일본 총리의 이번에 그 미일 정상회담이 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근데 국방비 같은 거 있잖아요. 어차피 일본은 국방비 2%를 증액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요구해서 우리가 굽혀서 인상해 준다는 거를 약간 선물 아닌 선물로 제공했잖아요. 네. 생색 낼 수 있게. 생색 낼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면을 세워준 거예요. 뭐 우리 일본도 어차피 2% 국방비 증가할 걸 여기서 말하는 국방비는 뭐 주일 미군 방위군 분담금이 아니에요. 진짜 국방비 인상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면교사를 배워야 될 게 참 벤치마킹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면을 살려주면서 네. 우리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줄 거 있으면 절대 미리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잘 쌓아놨다가 제목 잘 포장했다가 야, 이게 트럼프가 한 것처럼. 정말 이게 핵심이네요. 제목 잘 달아야 돼 진짜. 아니 트럼프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 굉장히 정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쓰는 단어도 한 500개 정도밖에 안 쓰는 거예요. 500개면은 한 중1 수준 그러니까. 영단어인데. 정말 알아듣기 쉬운 영어만 하잖아요. stupid.
네. 강조하기 위해서는 네. 다른 뭐 여러 단어가 아니라 very stupid 더 강조하면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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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pid. 자, 시간 때문에 벌써 짧을 다 걸 됐어? 예상했지만 절반도 이야기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자, 역사 스토리텔러 썬김 씨와 함께 머스크 또 트럼프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